자, 우리가 앞 영상에서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주기율표 영상에서 이렇게 1쪽부터 17쪽까지 있는 주기율표를 보면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던 것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은 이온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금속 원소들은 어떻게 이온이 되죠? 그쵸?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들은 맞아요. 우리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될 때, 그리고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될 때 각각의 반지름은 원자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게 바로 이온 반지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온 반지름 각각 원자들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자, 우선은 우선은 금속 원소부터 살펴볼게요. 굳이 쓰지 말고.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거 볼 거냐면은 우리 3번 리튬, 금속의 대표적인 리튬 원소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리튬 그려보면은 가운데 3 플러스 3의 핵전화 있을 거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렇게 있겠죠. 이게 우리 리튬을 그린 모습일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이온이 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듯이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만 남고 마지막 껍질에 있던 전자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리튬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반지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그쵸? 우리 유효 핵전화와 한 가지 더. 그쵸? 전자 껍질 수가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되었어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자, 이때 어떤 것이 변하게 되나요? 이렇게 될 때, 맞아요. 우리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처음에 리튬은 전자 껍질이 2개였지만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리튬 플러스는 전자 껍질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죠. 전자 껍질 수가 반지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감소를 하면은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저번 시간 영상을 잘 본 친구들이라면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지름도 감소한다고 잘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즉 리튬에서 리튬 플러스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때에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를 해서 반지름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즉 원자와 전자를 잃고 난 양이온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원자의 반지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9번 플루오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플루오린도 똑같이 그려보면 플러스 9 원자의 핵전화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플루오린 전자 하나를 우리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고 했으니까 플루오린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될 거고, 자, 전자가 어디 들어오게 돼요? 그쵸? 우리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자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 바로 이 두 번째 껍질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8개가 두 번째 껍질에 채워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반지름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방금 위에서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유효 핵전화와 전자 껍질 수라고 했어요. 자, 이 플루오린의 경우에 플루오린 그 다음에 F-1가 음이온을
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하죠.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한데 그러면 유효획전화를 비교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유효획전화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F가 F-가 됐어요. 그럼 우리 유효획전화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유효획전화는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핵전화에서 가리움 효과에 의한 것을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때 가리움 효과는 어떤 것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전자에 의해 반발을 받으니까 그러면 가리움 효과가 더 커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 F가 F-가 될 때 여러분 핵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핵전화는 플러스 9, 플러스 9 변하지 않아요. 얘는 동일, 그대로이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리움 효과를 비교를 해주면 유효 핵전화 값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가 F-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즉, 전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자들 간의 반발이 더 커지고 따라서 가리움 효과가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핵전화는 동일한 건데 가리움 효과가 더 커졌어요. 언제? F가 F-가 될 때. 그러면 동일한 값에서 더 큰 값을 빼준 우리 F-가 값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유효 핵전화는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우리 F에서 F-가 될 때 유효 핵전화가 작아지게 되면 우리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효 핵전화가 뭐라 그랬어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게 작아지면 그쵸, 반지름은 더 커지게 되겠죠. 원자보다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원자와 음이온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원자에서 음이온이 될 때 유효핵전화가 작아지고 반지름이 커지므로 음이온이 더 반지름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그러면 교과서에 한번 적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 구석에다가 자, 첫 번째로 원자가 양이온 될 때였어요. 다들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될 때, 이때에는 반지름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양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전자 껍질 수 감소하게 되고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반지름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A 원자와 그 다음에 양이온으로 크기를 비교한다면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니까 A 원자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원자가 음이온 될 때였어요. 이때에는 반지름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에는 우선 전자 껍질의 수는 동일해요. 전자 껍질의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뭘 비교해 줘야 되냐면 유효 핵전화를 비교해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원자가 음이온이 되면은 유효 핵전화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에서 가리움 효과를 빼주는 건데 우리 음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가리움 효과가 더 커진다 그랬죠? 전자 간의 반발이 더 심해져서 우리 유효액전화가 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효액전화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될 때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비원자와 음이온을 비교하게 되면은 음이온 될 때 반지름이 더 증가하게 되니까 음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주로 금속 원소에
해당이 되고 2번은 그쵸, 우리 비금속 원소들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배운 원자 반지름에 이어서 이온이 될 때 그 이온들이 원자들과 비교하여 어떤 반지름의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들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 영상에서는 이제 전자 수가 같은 경우에 이온들 간의 반지름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